자, 26강 키 핵심 지문은 담보물건의 일반으로서 대표적으로 어떤 키 핵심 지문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담보물건의 일반.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형적인 담보,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었죠. 질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시험 범위에 써져야 되지만 간접적으로는 시험 범위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치권이라는 거, 유질적 이렇게 이제 한번 잡아두고 유치권에서는 특징은 유치적 효력이 발생하고 저당권 특징은 우선적 효력. 질권과 저당권, 질권은 대표적으로 저당권과 유치권과 저당권의 중간에 있네요.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과 유치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두시고 유치권은 점유과 의미가 있으며 점유, 저당권은 대표적으로 점유 X라는 거, 점유 X라는 거 이런 관계를 우리가 따져주시고 우리가 건자와 설정자의 관계에서 하나 기억해 두시고 피담보 채권, 그러니까 피와 뭐다 담보물건의 관계는 이 관계는 주와 종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여기 소멸하면 여기 소멸하겠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부정성이 되고 여기에 이전하면 이것도 따라서 이전한다. 대표적인 수반성이 되고요. 여기에 전부 소멸해야 정도 소멸한다. 그래서 불가분성, 대표적으로 물상대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담보물건 일반론에서 키 핵심 지문으로 잡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담보물건의 일반에서 한번 보죠. 일본의 담보물건은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피담보 채권과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다. 이것은 담보물건과 피담보 채권의 통유성이라고 그런다.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그가 뭡니까? 바로 수반성, 불가분성, 부정성,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물상대의 담보물건에 통한다. 그래서 여기서 통유성이라는 말을 써주게 되네요. 자, 이번에 핵심 지문으로서 담보물건은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피담보 채권의 존재에 담보물건의 성립과 소멸이 의존하는 것을 말하며 즉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기되어 있더라도 담보물건은 무효이고 또 성립한 담보물건이 피담보 채권이 모두 변제되면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담보물건이 소멸한다라는 거 2번과 관련돼서 의미가 되고요. 자, 이번에 담보물건은 피담보 채권의 종된 권리다.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담보물건만을 양도할 수 없고 피담보 채권과 함께 이전한 뜻을 말하며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이전되지 아니하고 담보물건만 이전되는 것은 무효이다. 대표적인 수반성의 의미가 있네요. 자, 4번의 담보물건은 피담보 채권은 전부를 변제될 때까지 요 전부라는 게 키워드네요. 전부. 목적물을 전부에 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예컨대 피담보 채권이 1억인데 그중 8천만 원만 변제되고 나머지 2천만 원을 변제받고 있지 못한 경우 담보물건자는 그 담보물건이 설정된 부동산 전부를 경매하여 2천만 원을 경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바로 불가분성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네요. 자, 5번째 핵심 지문을 보죠. 담보물건은 담보물건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하여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 목적이다. 여기에서 경매죠. 경매 특징은 여기 바로 우선 변제적 효력이다. 따라서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멸실, 훼손, 공용증서 등으로 경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보물건도 소멸한 것이 원칙이다. 물론 이 경우에서 피담보 채권은 존재하므로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판결을 받아 강제 경매를 청구할 수도 있다. 오케이. 자, 6번의 멸실 등으로 소멸한 부동산에 대해서 보험금이라는 게 있네요. 보험금 또 하나 탄생하게 되고 수용 보상금이 탄생하게 돼 채무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담보물건자가 그 금전 채권에 대해서 담보물건을 행사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대표적으로 무슨 대의라고 한다. 물상대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상대의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우선 변제적 효력에서만 탄생하게 된다.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과 관련돼서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함은 물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물이다.
자, 7번째 핵심 지문으로서는 담보물건은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이므로 그 금전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하여 채무자의 일반 자산과 구별시켜야 하며 채무자에게 지급되어 채무자의 일반 자산을 흡수된 경우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며 압류는 담보권자가 자신이 하든 제3자가 하든 불만한다라는 것. 다만 제3자가 압류한 경우 배당 절차에 참가하여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담보물건의 우리 7번과 관련돼서 요 압류와 관련돼서 요 지문도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판례의 어떤 판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 7번에 대해서 핵심 지문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8번에 저당부동산이 제3취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수용되었는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수용보상금을 압류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취득자가 수용보상금을 모두 수령한 경우 이때는 우리가 이제 의미를 잡아야 돼요. 요거는 물상대위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자, 요거에 대해서는 물건이 금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물건이 금전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질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게 질적 변경에 해당되거든. 그러니까 제3자 수령해 본다면 우리 물상대로서 질적 변경이 되죠. 이때는 하소연할 데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 대해서 저당권의 피담보책 상당을 부당이득 반환 정권으로 뭐 해야 된다? 보상해야 된다는 거. 부담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라는 거네요. 이러한 물상대위성은 담보물건의 경우 담보물건의 우선 변제적 효력을 확보하는 장치이며 따라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는 유치권에 대해서 물상대위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없다라는 것. 유치권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유치권에 대해서는 뭐다? 먹을 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물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어. 그다음 우선 변제적 효력도 없고 물상대위도 없어. 그래서 유치권은 뭐가 없다? 우물물이 없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실 겁니다. 물상대위성이 없으면 그러므로 유치물이 멸시되면 유치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담보물건의 일반론에서 꼭 기억해 둘 거. 우리 유치권과 저당권의 관계. 나중에 우리가 비교가 될 거고요. 유치권에 대해서 담보물건의 일반론으로서 통유성, 수반성, 불가분성, 부정성, 물상대위에 대해서는 유치권과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 한번 머릿속에 꼭 유념해 둘 필요가 있고요. 변칙담보로서 그래서 소유권 이전 법리에 대해서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에 대해서는 우리 민사특별법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지문 우리가 핵심 지문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둘 거는 담보물건의 통유성에 대해서 꼭 기억해 달라는 거 우리가 부탁합니다. 4가지 꽂아볼까요? 수반성, 그 다음에 불가분성, 그 다음에 부정성, 그 다음에 물상대위와 관련돼서는 유치권에는 없다라는 것.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신다면 우리 담보물건의 일반론에서도 완벽하게 승립이 된 겁니다.